안녕하세요. 오늘 민소유 스타 프로젝트 참가자 리뷰를 사회를 맡은 저는 최정민 한소원입니다. 와.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민소유 스타 프로젝트를 끝내고 오래간만에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네, 다 같이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럼 물론 모두 다 아시겠지만 먼저 각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쪽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하는 학원장 김진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K 직장인 김홍태입니다. 퇴근하고 오신 건가요? 아, 그렇죠. 네. 빗속을 뚫고. 네, 빗속을 뚫고 오셨네요. 대단하십니다. 호나님. 네, 서울시당 다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이봉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정규직 800만 시대 전 기간제 교사 전수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녕하세요. 전 인터넷 언론사 앵커 최슬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민소유 스타 프로젝트 참가자분들 모시고 민소유 스타 프로젝트를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 6월 8일 12강 1조 방송을 시작으로 15일 날에는 12강 2조 방송, 그리고 22일에 8강, 29일에 결승을 끝으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보너스죠. 지난주 코멘터리 방송까지 5주 동안 여기 계신 참가자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달려온 것 같습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는지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슬비님부터. 네. 너무너무 진짜 바쁜 시간을 보냈죠. 민서유 때문에 정말 열기도 뜨거웠고,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또 중간에 일도 하고 너무 바빴는데요. 민서유 끝나니까 또 이렇게 목표했던 거 하나가 없어지면서 조금 허탈한 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프리랜서로 뭐 일을 계속하는 건 아니고 이제 중간중간 의뢰가 들어오면 하고 있는데, 네. 중간중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약간의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민서유를 끝나고 나서 조금 허탈한 그 느낌을 어떻게 좀 해소하셨나요? 근데 너무 허탈해서 처음에는 그냥 잊어보고자 잠을 많이 잤습니다. 갑자기 긴장이 수면은 풀리니까 최고의 휴식이죠. 예, 네, 맞습니다.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자고 다시 또 이제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그 외국 속담에 그거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속담 중에 하나인데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예, 그래서 네. 맞습니다. 어떤 뜻인가요? 한번. 뭐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다. 이걸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속담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항상 구름 뒤에는 이제 은색 천이 있다. 그런 말처럼 모든 어둠 뒤에 또 빛이 있고, 또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삶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고 우리가 또 다른 새로운 거를 통해서 또 만날 수 있고 다른 거를 또 기획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심기일전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민서유 스타 프로젝트 참가한 12분이 다 하나하나의 별이잖아요. 네, 그만큼 또 저희가 빛나기 그래서 때문에. 스타 프로젝트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별답게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마음으로 잘 돌파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수아님도 근황 좀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전수환입니다. 저는 사실 민서유에 가장 일찍 떨어졌죠. 12강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민서유 보면서 사실 제가 말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제 아이가 2022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세계 역대 최저 출산율 0.78인 해에 태어났습니다. 사실 아기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든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대한민국 많은 신혼부부, 그 다음에 아기를 키우시는 아버지, 어머니들 고생하시고 있는 거 아는데요. 같이 또 슬기롭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육아를 하시면서 가장 힘드실 때가 언제인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가장 기쁠 때도. 저는 사실 아기가 태어나고 한 달 동안 밥을 12번 먹는지 몰랐거든요. 진짜. 예. 아, 정말요? 아이가 12번을 먹어요? 예. 우리 진세님은 아이가 있으시잖아요. 저도 연년생 키우고 있죠. 네, 아이는 하루 종일 케어가 좀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는 뭐 다 그렇지 않나요? 네, 기저귀를 하루에는 한 30번 이상씩을 기저귀를 와. 좀 30번요? 그럼요. 그래서 정말 그냥 돌봄이 중요하네요. 쓰고버리고. 저도 이제 애들이 다 커가지고서 옛날 일이라 이제 기억은 좀 희미해졌지만 아이 키우는 게 뭐 보통의 노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세상에 계신 모든 아버지, 부모님들 어머니들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기쁜 점들도 있잖아요. 아이로부터 얻는 그런 기쁨.
사실 초반에는 기쁜 점보다 힘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정말 저도 이렇게 많이 케어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아, 힘들겠지 정도만 생각했지. 진짜 사실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힘들어서 가끔 진짜 약간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거든요. 정말 왜냐하면 아기가 계속 아프고 뭐 때문에 아픈지 모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은 또 하긴 한데 아기가 가끔 또 웃거나 그 다음에 사실 사진이 올라왔을 때 어린이집 지금 다니고 있는데 사진이 올라왔을 때는 아 이래서 아기를 키우구나 가끔 행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키울 때는 잘 몰라요. 당장 일단 힘들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모든 게 다 마찬가지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의 순간이 굉장히 소중했고 즐거웠고 기쁨이었고 이런 것들은 지나놓고 알게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셋째 낳으려고 셋째 낳자 이런 얘기 정말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애국자. 애국자가 아니라 이게 시간을 되돌릴 수 없으니까 와이프가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뭐 근데 그건 뭐 죽어도 쓸 수 없다. 그 헤어진 연인의 과거도 생각하면 되게 아름답거든요. 그렇죠. 지나가게 되면 힘든 건 다 없어지고 좀 미화되는 게 있어요. 맞습니다. 모든 게 다 그런 거 아닌가? 그게 조합이 돼서 좀 더 아름다운 추억이 그렇게 된다. 셋째까지. 저희가 한번 응원 한번 해드리죠. 셋째 응원. 셋째는 뭐 끝났습니다. 네, 둘째까지 낳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여했다고 봐요. 네. 다들 우리 둘씩은 이제 낳는 걸로 합의를 보죠. 근데 네. 진세님이랑 따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진짜 형님이 아이를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그런 점 되게 제가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던 계기가 있어요. 네, 정말 리스펙합니다. 네. 뭐 모든 부모님들은 다 자기 자녀 예뻐하죠. 겸손까지. 우리 보나님도 근황 좀 전해주시죠. 네, 제가 민서유에 참여를 했을 때 뭐 정치에 대해 다 알고 있어서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치하겠다라고 마음 먹어서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뭔가 다문화도 이런 민서유 정치 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도전을 했구나. 도전도 하면서 어떻게 뭐 진행하는지 어떻게 이 정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나 배우게 되는지에 대해 많이 알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참여를 했을 때 내가 끝까지 올라가야 된다라는 생각보다 그냥 뭐 다문화도 여기서 나올 수 있구나. 그냥 참여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기록을 남기고 싶었어요. 남기고 싶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인들이 많이 알게 됐더라고요. 되면서 저한테 연락 오면서 나중에 이런 민서유 같은 정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들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그리고 민주당의 당원 가입으로 많이 하고 싶다고 하면서 얼마 전에 5명이나 당원 가입하더라고요. 와,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저희. 네. 이게 진정한 박갈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저는 아직 실력이 부족하고 정치에 잘 모르지만 지금 다문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우리 민주당이 내년 총선 선언을 위해 당원 가입을 많이 하면서 이끌어 나갈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과 제 책임이 많이 느끼게 되면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홍태님 어떠세요? 그 청년위원회에서도 직을 맡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박갈이 어떻습니까? 아주 좋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 현실 정치에 참여하려는 분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시려는 당원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그 제도권 안 정치 특유의 그런 어떤 뭐랄까 약간 좀 느린 의사결정 아니면은 약간 조금 뭔가 조금 잘 안 되는 고민이 되게 많죠. 해결하지 그러다 못하는 보니까 이게 뭔가 그런 어떤 제도권 정치에 벽이 좀 높죠. 있어서 벽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는 분들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당원에 가입을 한다는 게 사실 큰 결심이 필요한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당에 가입을 하려고 할 때 그게 되게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저한테는. 왜냐면 당에 가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조금 뭐랄까 약간 좀 당이라는 이름도 조금 그런 무겁고 네. 정치라는 그 분야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존재였거든요. 저한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밭갈이를 한다라는 건 정말 큰 자산이죠, 당이. 맞아요. 보다님 꿀팁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당원 5분을 만들 수 있었는지 사실 꿀팁 좀 솔직히 알려주세요. 얘기하자면 5명보다 지금 정확히는 한 7명, 8명 정도 있거든요. 계속해서 늘어나는 네, 추세구나. 왜냐하면 이게 다문화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정치인들이
우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아니면 관심 없더라도 지금 정치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다문화인이라는 것보다 저를 외국인이라고 알고 있어서 외국인도 이런 정치 프로그램에 가서 참여할 수 있구나. 우리도 한번 해봐야겠다. 하면 어떤 조건이나 어떻게 필요하는지 한번 검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 오면은 일단 다운 가입하세요. 다운 가입을 못하면은 일단 좀 가입하고 가입하고 저한테 캡처로 보내주시면 제가 선 가입 아, 선 교육이군요. 그 교육을 통해서 정확히 성장 증거 가지고 있어야 근데 되니까요. 너무 좋은 일단 나를 믿어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다문화인도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다운 다 가입하면은 일가라고. 어떻게 되는 거냐. 다운 가입을 하게 되면 저도 정치에 대해 모르지만 같이 배워가면서 내년 총선에 우리 같이 캔버스에 가서 한번 같이 참여합시다. 꼭 불러달래요. 불러달라고 하면서 가입하더라고요. 지금 7명이 있고 그리고 어제 파키스탄 한 명하고 중국분 한 명도 전화 왔더라고요. 어떻게 가입하면 가입해도 되는지. 그래서 제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민주당 설치를 해가지고 다운 가입하면 가능합니다. 우리 보면은 네, 제가 배웠습니다. 또 이렇게. 민주당의 그 글로벌화를 위해서 이렇게 네. 힘쓰고 계시네요. 너무나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근황이었고요. 네. 홍태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그 민서유 이제 떨어지고 그 제가 회사 다니고 있다 보니까 회사는 이제 6월 말에 이제 매출 관리를 하는데 이제 상반기 매출이 끝나가지고 이제 매출 확인을 했는데 이제 특정 사업부가 매출이 잘 안 나와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이제 왜 매출이 안 나왔나 이러면서 이제 영업사원들 푸시하고 정말 K 직장인의 삶을 보내셨군요. 그래서 이제 네. 다시 본업으로 들어가서 이제 상반기 매출 결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홍태님이 푸시를 하신 쪽이에요, 아니면 당하신 쪽? 저는 이제 매출 정리를 해서 이제 사장님한테 전달을 하는 역할이니까 푸시하는 중간 관리자의 저 보충. 보충이 있죠. 쉽지 않아요. 네, 왜냐면 맞습니다. 사장님은 항상 이제 매출을 올려라라는 그냥 결과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영업 쪽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매출이 나올 수가 없는, 예를 들어서 영업비 작업이 들어가면 이제 반응이 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되거나 그쵸. 아니면은 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출이 발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못 기다리시고 매출이 안 나왔다. 뭐 그 매출이 안 나온 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가운데서 좀 곤란하죠. 네, 정말 진짜, K 직장인의 자꾸 삶. 퇴사하고 네. 그러면은 우리 중간 관리자 얘기를 들었으니까 사장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바로 넘어가서 진세님 매출을 그날. 얘기를 진세님 그날. 죄송합니다. 악덕업주로 비추어질 수 있는 사장님의 입장을 대변하기 전에 저도 민서유에 참가해서 한동안 기분이 들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새로운 신선한 자극이 내 삶에 이렇게 좀 들어온 거죠. 매일마다 뭐 어디 강연장 학원 이 루틴이 굉장히 단조로웠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학생운동 하던 시절도 더불어서 떠오르게 되고 내가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 좀 잊고 지냈던 뭐 내가 생각했던 우리나라의 뭐 미래 또는 뭐 현재 이런 것들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했던 것들이 다시 한번 이제 환기되는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준비를 덜 해서 그런 건지 이게 중간에 딱 멈추었었어요. 떨어졌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멘붕이 좀 오더라고요. 이제 난 재미를 또 어디서 찾아야 되나. 근데 가끔씩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감 넘치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오늘처럼 또 불러주셔서 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여러분들, 한번 또 들어봤는데요. 오늘 아쉽게도 같이 함께 하시지는 못했지만 저희 저번 주 코멘터리 보셨죠? 한승주 네. 대변인님은 또 코멘터리를 또 해주셨고요. 베어진 그 뉴진스 아니고 어진스죠, 우리 베어진. 네, 어젠스. 네. 그리고 웅기님, 네, 김웅기님이랑 그 시사의 품격의 윤선희님까지, 또 그리고 수인님, 정수인님까지 저희가 또 항상 다 근황을 주고받고 있거든요, 단톡방에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영상 한 번씩 다시 돌려보시면서 이렇게 스타 프로젝트가 진행됐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소원님은 근황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요. 저기 민서유를 바쁘게 하다 보니까 5주 동안 어느새 종강을 했더라고요. 제가 네. 어느새 기말고사가 지나가 있고 어느새 종강을 했습니다. 방학을 맞은 대학원생으로서 지금 어떻게 방학 계획을 잘 세울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최정민 MC분은 어떻게 또 지내셨어요?
저는 지금 교육받고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정책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리더십 아크라든지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정책을 어떻게 수립해 가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그리고 지적인 부분에서 많이 자극을 받으면서 또 따로 진세형님이랑 얘기하면서 더 많은 자극을 받아가지고 지금 저에게요? 제가 때렸나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진세님이 학원장 분들을 가르치는 학원장으로 되게 유명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희 몰라 뵀네요. 네, 그리고 아닙니다. 네. 그냥 재밌으신 분 같은 이렇게 그렇게 보이지만 교육 정책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앞으로의 활약이 더 기대되는 또 스타. 나 정말 기대가 많네요. 네. 이제 뭐 본격적으로 저희가 리뷰를 좀 해볼 텐데요. 먼저 여기 계신 분들의 참가 계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진세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서유라는 걸 제가 직접 알았다기보다는 이미 한번 밝힌 바 있지만 저희 가족 와이프가 추천을 해주셨어요. 추천을 해줘서 얼떨결에 지원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큰 기대 없이 설마 내가 되겠어 또는 이것과 관련해서 노력하신 분들 굉장히 기대하고 기다렸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 되겠어라고 해서 지원을 했는데 막상 12강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원하신 분들이 많이 안 계셨나 보구나.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네, 회를 거듭할수록 계속해서 저에게도 자극과 긴장이 좀 많이 되었고요. 네, 이렇게 좋은 분들하고 함께 하게 되어서 앞으로가 더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아니 사실은 지원하신 분들이 한 수백 명이 계셨거든요. 네. 전혀 낮은 맞아요. 전혀 낮은 경쟁률이 전혀. 아닙니다. 네, 수천 명이라고 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암 원래 상암 월드 그렇구나. 그렇구나. 말을 잘못했구나. 수만 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서류에서 많은 탈락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스펙이 좀 괜찮았었나 보네요. 네, 쟁쟁해서 또 뽑히신 걸로. 네, 그리고 저희 슬비님 한번 또 이야기해 주세요. 근데 제가 그거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아까 설명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8강 떨어지고서 조금 이제 상심해 있다가 마음을 바꾼 게 이제 모든 사람이 긍정적인 마음을 먹어야 또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속담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구름의 뒤편에는 항상 그 은빛이 있다 그러잖아요. 모든 괴로움 뒤에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이게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고 전화위복이라는 말도 있고 하니까 내가 떨어졌지만 또 좋게 마음을 먹으면 다른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어떤 시련이나 좌절이 닥쳐도 실망하지 마시고 항상 희망을 갖고 사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여기 참여하게 된 계기는 간단해요. 방송을 너무 하고 싶었고 또 제가 민주당원으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탬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마침 또 당원이기도 하니까 이 민서유에서 진행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예전에 인터넷 언론사에서 꽤 많은 구독자를 거느린 언론사인데 거기서 앵커로 이제 활약을 하다가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그 회사 내부에 그 결정에 의해서 프로그램과 이제 팀이 해체가 되면서 폐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오다 보니까 정말 방송도 너무 그리웠고 또 정치 시사에 항상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분야에 내가 기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민서유 진행자를 뽑는다는 공고를 보면서 이건 정말 나한테 주어진 하늘이 주신 기회다 하면서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떨어지긴 했지만 또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게 되고 또 다시 이렇게 떨어졌지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또 코멘터리 방송도 하고 리뷰 방송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좋은 분들 만나서 너무 좋은 인연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떨어진 네.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그 표현들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우리 윤선희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의 연을 또 만든 거잖아요. 그럼요. 인연이 또 된 거니까 앞으로 또 우리 많은 방송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저 그러려고 저희 많은 또 기대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저희 한 분 한 분 준비하고 다 있어요. 이렇게 개성이 있고
모두 다 우승 후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분들이 이제 잘 하셔서 준우승 하셨지만 또 저희 12명 모두 다 가진 개성이 다르고 갖고 있는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또 한데 합치면은 정말 폭발적인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빈님 네. 말씀하실 때마다 마음 안에 있는 그 가득한 열정이 너무 느껴져서 맞아요. 저까지 전부 다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저희 홍태님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지금 계속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특별시당 청년위원장이 이번에 직선제로 뽑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직선제로 뽑은 첫 번째 청년위원장인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청년위원장 출마했다가 이제 떨어졌는데 그때 이제 떨어지고 이제 당선되신 의원 당선되신 후보가 이제 노성철 동작구 의원인데 그 노성철 형님이 저는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형님이 이제 그 시당 청년위원장 선거 끝나고 이제 같이 하자 서울시당 청년위 같이 하자 이래서 지금 서울시당 청년위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민서유가 이제 그 서울특별시당의 그 플랫폼이잖아요. 그 홍보 플랫폼. 그래서 그런 어떤 서울특별시당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이제 그 시사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일단 제가 경력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력을 가지고 이런 어떤 민서유의 오디션을 흥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장작으로 쓰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그 홍태님 같은 경우는 트위터에서 원래 정치 사회 쪽에서는 트위터가 메인 네, SNS잖아요. 맞아요. 홍태님을 모를 수가 없죠 또. 블루책 아니요.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네, 네. 블루책 아시죠, 여러분? 네. 블루책. 그 인기인한테만 붙는다는. 맞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홍태님 팔로우하시면은 그 정치 사안들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또 이렇게 의견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수아님도 특별한 계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사실 저는 기간제 교사로 4년 정도 담임이랑 수업을 했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OECD 38개 국가 중에서 교사가 당원 가입이 안 됩니다. 기간제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참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당원 가입이랑 그 다음에 페이스북 좋아요 하나 못 누르는 그런 답답함에 계속 살고 있었어요. 예. 살고 있다가 2월 28일까지 계약 기간이라서 3월 1일 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 신청을 했습니다. 예, 3월 1일 날 뜻깊은 날이죠. 사실 그 계기로 하다가 사실 민서유를 계속 구독하고 있었다가 이렇게 뽑힌다 그랬을 때 사실 그때가 제가 당원 가입하고 100일이 안 되던 때였는데 그래 당원 가입 100일 안 된 사람이 과연 이거 신청해서 뽑힐까 이렇게 했었는데 또 운이 좋게 또 뽑아주셨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지만 사실 지원할 때 아기랑 같이 촬영을 했었거든요. 아기랑 그 1살 돌 지난 아기랑 같이 촬영했었는데 참 우리나라가 조금 더 좋아지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또 좋아져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또 국민들의 역량은 뛰어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운 좋게 또 합격했지만 안타깝게 12강에 탈락했지만 그래도 좋은 분들 만나게 되고 또 이처럼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면서 뭔가 기회를 잡으려고 할 때는 항상 기회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사실 그쵸. 네, 맞아요. 수아님도 본인 입으로 자랑인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고 계시지만 사실 정교사 제안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그 열정이 너무나도 컸었기 때문에 또 민소유까지 나와서 맞습니다. 지금도 정책 관련해서도 공부도 하고 계시고요. 정말 제가 너무 칭찬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나머지 분들이 사실 더 대단한 분들이라서 사실 또 썼어도 떨어졌을 수도 있고요. 사실 사실 인생이라는 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래도 다 같이 우리가 더 좋은 나라로 또 민주적인 나라로 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한치는 죄송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마지막으로 너무 기대가 되는 또 참가자가 있습니다. 우리 보나님 또 이야기를 또 들어볼게요. 네, 제가 전에 지금 미얀마 쿠데타 사태 때문에 한국에 오지 못하는 학생들하고 미얀마에서도 학교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온라인으로 통해 한국어나 한국 문화, 역사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고 한국에 있는 한국 학생들에게 또 미얀마어로 가르쳐주고 있는 미얀마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에 이 민소유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신기하게 그날 제가 다문화 TV 방송에서 미얀마 강사로 촬영하고 있었어요. 촬영하고 나서 다문화위원회 국장님께서 연락 와가지고 부위원장님 혹시 우리 민서유 유튜브에서 지금 오디션 진행자 뽑고 있는데 관심 있냐라고 연락 왔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했죠. 근데 너무 뽑혀가지고 저도 처음에 믿을 수가 없거든요. 이 10위간에 합격해서 바로 이게 교장님께 연락했죠. 교장님 제가 10위간에 합격했는데 뭔가 잘못 보내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그날에 화장도 없이 그냥 아예 무능 상태의 영상을 보냈거든요. 뭐 제대로 쓰지도 않고 아니 괜찮아 한번 해봐봐. 신경 안 쓰고 냈는데 나는 됐다. 그 정도 능력이 베이스로 깔려져 있다. 아닙니다. 네.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것도 도전이다. 그냥 뭔가 아는 게도 없고 이 정치에 대해서나 뭐에 대해 한번 배울 게 없으니까 어차피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어차피는 되든 안 되든 다문화도 한번 도전해봤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싶었어요. 그냥 다문화 들어갔구나. 그렇게만 남기면 좋거든요. 그래서 네 하겠습니다 하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나님의 용기와 열정은 저희가 모두 다 느꼈던 것 같아요. 민서유 네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네. 또 겸손까지 갖추셨습니다. 네. 지금 들으니까 엄청난 비하인드가 있었네요. 그러게요. 아니 소원님은 어떤 계기로 지원을 하시게 됐어요? 저는 원래 민주당 방송이나 사회를 주로 많이 봤었어요. 근데 이렇게 전국 방박 공곡도 또 돌아다녀보고 또 여러 사회들을 보면서 또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소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민서유 진행자 공고를 보게 되고 민서유 50만 가자. 한번 같이 가보자. 한번 나도 거기에 고양이 손이라도 좀 얹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또 지원을 하게 됐고요. 또 시청자분들과 많은 소통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생방송이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데 그 전에 대표님이랑 생방송을 계속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생방송 진행 많이 했었죠.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생방송 중에도 이런 차분한 톤앤 매너로 방송을 하실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소원님처럼 저 또한 이제 청년 스피커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어가지고 목소리를 내야겠다. 지금은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야 될 때다라는 생각으로 지원을 하게 된 거고요. 우리 또 참가 계기가 굉장히 길어졌네요. 그러게요. 많이 넘어가서 네. 네네, 우리 처음 본 날 그 첫인상 토크를 좀 해볼까요? 네. 처음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죠. 모여서 네, 순서를 뽑았던 맞습니다. 그날을 기억하시나요? 아마 또 첫인상이 정말 강렬했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좀 견제된다 이런 참가자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먼저 저희 진세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기대 없이 와가지고서 그리고 저에게 그렇게 크게 뭐 미션을 주거나 아니면은 자주 어떤 체계적으로 무언가 안내를 해주시다기보다는 언제 몇 시에 어디까지 오세요, 어디로 오세요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 그냥 제가 가서 열심히 녹화하고 그 녹화한 내용에 따라서 좀 순위가 결정이 되고 그다음 다음 회차에 내가 진입할 수 있나 없나 결정이 될 줄 알았는데 스튜디오 빵빵하고 그 스태프분이 너무 많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사실 이렇게 준비가 많이 되어 있었구나. 그런데 나만 몰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도 했고 그 스튜디오 가면서 살짝 조금 주눅이 들기도 했지만 뭐 그래도 준비한 대로 열심히 잘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날 제가 기억하는데 진세님은 정말 아무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제 기억에는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셨던. OT 때 와가지고서 원래 땀이 많기도 하지만 OT 때 왔는데 다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모습이더라고요. 준비가 되어 있으신 모습이고 제가 제일 놀랬던 건 생각보다 저는 외부에서 들어온 뭐 마치 그 아웃사이더 같은 느낌이고 다들 서울시당의 무슨 분과위원장 같은 어떤 역할들을 직함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올 자리가 아닌데 잘못 왔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지금이라도 빨리 내려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다들 정말 아주 그 직접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활동을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시사의 품격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민선이 마찬가지로 장가다니는. 네. 그것도 범민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크든 작든. 네. 그냥 나는 너무 이들과 컬러가 좀 다르지 않나라고 하는 조금 그 자괴감 내지는 의구심이 좀 들기는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녹아 네네. 드시더라고요. 네네. 네, 맞아요. PD님 그 자료화면 있으시면은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나오셔서 순서 공 뽑으세요 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그냥 이렇게 그냥 뽑으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홍대님은 그날 못 오셨죠? 네, 그날이 이제 평일 이제 오후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휴가를 썼는데 이제 휴가가 반려가 돼가지고. 아, 역시 K 직장인. 네, K 직장인은 또 쉽지 네, 않죠. 지금 회사가 원칙이 휴가 3일 전 제출이거든요. 아. 근데 이게 그때 제가 그 사실을 인지를 했을 때가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휴가 승인이 안 돼서 휴가가 반려가 됐고 그래가지고 못 봤는데 저는 사실 이 민서유 오디션을 어떻게 봤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공천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서류 전형 그 다음에 무슨 뭐 심사 이런 식으로 1차, 2차, 3차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1차, 2차, 3차 이런 게 행정 처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가 행정 처리를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대회의 시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큰 규모의 행사인지 몰랐고 그래서 옷을 편하게 입고 갔었던 거거든요. 이게 행정 처리를 하는 건 줄 알고 그래가지고 뭐 요거 다음이 첫 방송에 대한 저희가 토크를 하는데 네, 그때 이어서 또 또 할 들어볼게요. 말이 많습니다. 네,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보나님. 오늘도 굉장히 편하게 단추 다 편하게. 풀어헤치시고 나름 잡고 온 거예요. 아, 단추 오늘도 편하게. 알겠습니다. 카라. 네. 우리 보나님 보나님 또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도 그날에 이 촬영 때문에 늦게 갔거든요. 그때 뭐 감독님하고 감독님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가서 감독님께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면서 나중에 제가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정치 영웅이다 보니까 진행자로 뽑는 것도 맞긴 한데 쉽지 않구나. 근데 제가 더 궁금해서 감독님 혹시 진행하는 것도 맞는데 이 스튜디오장을 제가 한번 가봐도 되나 싶어서 여쭤봤거든요. 네, 가서 이 스튜디오장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보자마자 제가 너무 놀랐던 게 키워드 5개 뽑은 게 너무 놀랐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할 거라고. 키워드 5개 예시로 보여주는데도 그 예시 용어 제가 하나도 몰라요. 어려울 수 있죠. 네. 5개로 어떻게 저희도 하나 어려운데. 싶어서 그날에 그게 듣고 마음이 조금 다운돼 버렸죠. 할까 어찌됐든. 말까 그냥 미리 말씀드리고 제가 그냥 12간 이렇게만 워크숍 그냥 저를 초대해 줘서 감사하긴 한데 저는 안 될 것 같아. 뭐 왔다 갔다 했어요. 마음 얘기할까 말까 하면서 구자님께 전화를 했죠. 구자님 쉽지 않는 것 같아. 근데 어차피 한 번 더 도전해 봐라. 근데 저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근데 또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나님이 이러한 부족함을 노력으로 오롯이 맞아요. 극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정과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와. 네. 언급을 저희가 이따가 또 한번 네.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아님은 네, 첫인상이 어떠셨나요? 저도 사실 12명을 처음 만났을 때 12가지 띠가 12가지잖아요. 각기 다른 캐릭터로 만나서 너무 좀 민주당이 이제 새로운 또 출발을 하려고 하구나. 더군다나 사실 아까는 말씀 못 드렸지만 사실 당원 가입 100일 안 된 사람을 저는 주변에서 다 안 뽑아줄 거라고 했거든요. 당연히 안 돼. 더불어민주당 사실 큰 당이니까 사실 안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운이 좋게 또 뽑아주셨고 그 대신에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갔는데 다들 각기 다른 또 사교육 그 다음에 또 뭐 진행자 그 다음에 또 다문화 그 다음에 또 전 비정규직 출신 교사 이렇게 각기 다른 캐릭터로 해가지고 좀 더 친해지는 캐릭터가 겹치지 않아가지고 좀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예. 지금도 좋고요. 네, 그 이기호 정책실장님은 교회를 다니셔서 그런지 항상 12제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2간지로 네, 네. 바로 돌려버리시네. 네. 슬비님은 네. 저도 다른 참가자분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처음에 살짝 이제 긴장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제가 제 기억으로 두 번째 도착했을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와 계셨던 분이 최정민 님이고, 저였나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정책실장님이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조금 긴장이 풀렸고요. 자리에 앉았는데 맞은편에 있었어요. 예. 근데 그날 캐주얼하게 입고 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되게 어리게 봤고, 이렇게 어린 친구가 도전을 하는데 내가 이거 해도 되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 왔고 그 다음에 오신 분이 이제 한승주 참가자님인데 또 서울시당 대변인 활동을 맞습니다.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장난 아니구나. 내가 이거 괜히 지원한 거 아닌가 또 그 생각도 들었는데 아니야 그래도 또 열심히 이렇게 생각했던 대로 자신 있게 해보자 이 생각을 했는데 또 그 다음에 이제 오시는데 보니까 또 윤선희님. 제가 시사의 품격 구독자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정말 시품님이 맞더라고요. 저희 이제 구독자들끼리 시품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윤선희님까지 오니까 정말 이게 경쟁의 열기가 정말 뜨겁구나 이 생각이 맞습니다. 들면서 또 오틴 날에 제가 한소원님도 이제 뵙고 이렇게 잠깐 인사도 나누고 했는데 머리도 또 미용실에서 예쁘게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집도 먼데 저렇게까지 부지런하게 하고 오는데 난 너무 그냥 머리 찔끔 묶고 그냥 온 거 아닌가 막 이 생각이 들고 또 다들 각오가 대단하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최정민님 너무 그날 말씀 없으셔서 저 사실 되게 차가운 얼음왕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왕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혀 아니고요. 정말 따뜻한 친구입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슬비님이 정작 현진영 씨의 춤을 추셨던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날 정말 소원님이 아이돌처럼 하고 왔어요. 맞아요. 모델처럼 하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핑크색 원피스에 핑크색 신발까지 깔맞춤을 다 하셔가지고 정말. 네, 맞아요, 그리고 진세님 말씀하셨듯이 그 한승주 대변인, 서울시당 대변인님께서 워낙 또 포스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 자세하며 말씀하시는 거 하며 워낙 그리고 또 홍태님은 블루책이 있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저가 사실 여기에 오면서도 제일 그 나이에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원을 처음에 했을 때 정책실장님 전화 받고서 보통 이 청년들로 구성이 된대. 그래서 청년의 나이가 어디까지가 청년입니까? 라고 했는데 몇 살까지가 청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딱 걸려 있는 거야 내가. 여러분 찾아보지 그래서- 마십시오. 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여기에 가도 되나? 민폐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더불어서 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 외모들이 다 그래서 그렇지 실제 연배들이 다 있으신 분들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소원님은 견제되거나 첫인상에서 강렬하게 남으신 분이 없으셨어요? 저는 딱 한 명 시간 관계상 뽑자면 저는 최정민 MC를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제가 첫날에 그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네. 저희가 이후에 같이 점심도 먹고 카페도 갔었는데 네. 제가 옆에 앉아서 근데요 아이돌 같으세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또 치셨던 말이 굉장히 인상이 깊어요. 한번 해주시죠. 아이돌 아니고 도라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얼른 넘어갈까요? 부끄러우니까. 아니, 저는 그날 뭐 모두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시품형님 윤선님이 맞습니다. 딱 오시자마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디서 한석규 씨가 오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맞아요. 했는데 그 뒷배경에 자연 친화적인 배경 항상 까시잖아요. 시사의 품격 방송하실 때 여쭤보니까 그분이 맞으시더라고요. 네. 저는 딱 뵙자마자 바로 알아보고 이러고 앉았거든요. 근데 저도 최정민님 그 첫인상 얘기 또 부연 설명 드리자면은 처음에 진짜 전직 아이돌인가 아니면 아이돌 연습생인가 이 생각했습니다. 정말로요. 네, 그거는 제가 도큐멘트하고 저도 처음에 아이돌 오셨는 줄 알았는데 야 여기서 우리 MC인 정민님 나이 밝히시면 아마 시청자분들 네, 깜짝 형님 놀라실 알겠습니다. 거예요. 사실 저도 몰라요. 아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따로 연락 주시면은 네.
저희가 마지막 코멘터리 방송을 제외하고 12강부터 결승까지 모두 방송을 생방송으로 진행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생방송이 방송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방송이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오디션 프로그램은 처음이었어요. 이런 생방송은 가끔가다 또 진행을 해도 오디션 프로그램은 아마 다들 다 처음이셨을 것 같아요. 이런 압박들이 더해져서 어려우셨을 텐데 첫 방송 다들 어떠셨는지 이야기 또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슬비님부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솔직히 그 전에 물론 인터넷 언론사 앵커를 할 때 생방송 진행을 여러 번 했지만 오디션으로 그렇게 많은 물론 심사위원 4분 계셨지만 심사위원 바로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게 처음이라 너무 떨렸어요. 진짜 그때 송섬이 아나운서께서 뭐 생방송 했던 게 떨리냐 지금이 떨리냐 하는데 정말 그 오디션이 훨씬 많이 떨렸거든요. 아 그래도 지원했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하고서 했는데 다행히 그때 이제 뭐 장기자랑도 반응이 좋아서 기분 좋았고 또 그때 권우중 세종시 그 전 정책부시장님께서 또 제가 하는 얘기 들으시고 이렇게 끄떡끄떡 하시는데 아 그렇게 긍정 반응 보내주셔서 또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또 8강에서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워낙 또 다들 잘 하셨지만 그때 심사위원 분께서 이제 제가 또 평소에 존경하고 좋아하는 최강욱 의원님 나오셔서 진짜 기분 좋았고요. 그리고 강원국 작가님께서 사실 저한테 그날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진짜 말씀을 너무 잘해서 뭐 질문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얘기 잘하셔서 잘 들었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송 사고로 심사위원님의 그 멘트가 하나도 안 나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아쉬웠고 끝나고 나서도 난 점수 잘 줬는데 이러면서 위로를 해주셔서 그래도 떨어졌지만 칭찬을 들었다는 데서 기분이 너무 좋았고요. 또 제가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즐겨서 보는 오마이뉴스 그 구영식 기자님께도 이제 칭찬 들어서 좋았고 또 안기령 부대변님께서도 끝나고서 떨어졌지만 잘 하셨었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또 그 부분도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떨어진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의 머릿속에는 흐린 기억 속에 그대밖에 없어요. 저 정말 강렬했거든요. 안성댁도 있지 않나요? 안성댁도 네. 너무 강렬하죠. 그거는 저희가 또 다음에 또 들어볼게요. 또 미션 네. 또 질문이 있으니까요. 또 우리 다음. 수아님. 예, 감사합니다. 사실 여기 계신 7분 중에서 사실 가장 빨리 떨어졌거든요. 예, 첫 방송이자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중에서는. 예, 근데 사실 저도 제 인생에서 지금까지 중에서는 첫 생방송이어서 사실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떨어졌는데도 사실 저는 별로 아쉽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당원 가입 100일이 안 된 사람을 뽑아주셨고 기회를 또 주시다 보니까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그 독일 4대 총리인 빌리 브란트라는 분이 네. 민주주의는 일단은 기회를 주는 데서부터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기회 주는 것만으로도 해도 너무 영광이고 그 다음에 또 지금도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너무 진지해서 이런 말 할 때 텐션이 제가 지금까지 진지 캐릭터로 가다가 죄송합니다. 예. 저도 빌리브란트 총리 너무 좋아하고요. 네. 뭐 여담으로 일본의 총리도 빌리브란트 총리 같은 그런 사과하고 과거를 사죄하는 모습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해봅니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굉장히 또 말도 안 되는 일을 맞습니다.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보나님 또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제가 첫 방송에 참여를 했을 때 솔직히 저 생방송인 줄 몰랐거든요. 네, 진짜 녹화 방송인 줄 아셨구나. 녹화 방송인 줄 알고 생방송인 줄 몰랐고 개인기 장기 자랑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특히 그때 미얀마의 정통 춤을 췄거든요. 이 정통 춤이 제가 미얀마 사람들 앞에서도 한 번도 안 췄거든요. 오. 어릴 때도 안 추고. 그럼 민소유에서 미얀마- 최초 공개인 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영광이네요. 신기한 거 그 춤이 미얀마가 이게 1년에 4월 12마다 몰축제 행사가 있거든요. 몰축제 되면 추는 춤이었어요. 그게 제가 한 번도 안 추고 전문가들이 많이 계셔서 추면 위험해질까봐 안 췄다가 장기자랑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서 정동춤 춤을 췄겠다라고 해서 그때 췄고
그리고 그 처음에 참여를 했을 때 제가 키워드 5개 중에 진짜 아예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를 배웠어요. 윤회권이라는 그 키워드 보고 처음에 몰랐다가 그 후에 방송하고 나서 집에 가서 많이 배우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윤회권이라는 단어도 많이 배우게 되면서 심사위원들 중에 그때 이기호 실장님이 네. 심사위원을 하셨고 저를 좋게 많이 조언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제가 또 8강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고 너무 많이 감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첫 방송 때 앞에 장기자랑 1조셨잖아요. 네. 앞에 장기자랑 하신 분들이 다 노래를 하셔가지고 댓글에서 이제 미얀마 누나밖에 이제 미얀마 누나 기대된다 전통 의상 맞아요. 다르셨잖아요. 그래서 반응이 엄청 뜨거웠던 걸로 제가 진짜요?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댓글 네, 안 받아서 좀 맞습니다. 찾아봐야겠네요. 일단 비주얼 자체가 미얀마 의상이 초록색. 네. 또 이제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기대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진세님은 첫 방송 때 어떠셨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덩치가 크잖아요. 제가 잘 병치레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날 독감이 유행하던 시기였고 저 역시 독감이 걸려가지고서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너무 힘들었던 날이었어요. 그날. 그래서 근데 장기자랑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 본 방송 이틀 전에 알려주셨잖아요. 항상 이틀 전에 알려줘. 진짜 맞습니다. 이틀 전에 알려주는데 그 키워드는 보니까 생각보다 저한테는 어려운 미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시사 관심 있고 좋아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니 그렇게 이건 어렵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요게 저한테는 무난했을 거라 생각하고 그건 큰 걱정 안 했는데 장기자랑을 뭘 하겠어. 보통 장기자랑 하면 다 나와서 춤 아니면 노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그날 아침에 이비인후과를 가서 나 오늘 저녁에 노래해야 된다. 근데 이거 떨어지면 큰일 나니 빨리 이거를 어떻게 응급조치를 해달라라고 해서 간단하게 치료했는데 목소리는 여전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PD님께 요청드린 게 MR을 보내드린 거예요. 그게 보통 거기서 이제 생목으로 라이브 자기가 그냥 노래를 불렀을 텐데 그래서 뒤에 그 김건모의 마이 선이라는 노래를 틀었던 거죠. 거기서 제 목소리를 좀 묻어가려고. AR 가수 목소리가 맞아요. 나오는 이게 의도된 맞아요.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고른 건 나름 메시지 있는 노래를 골라야 되는데 너무 안치환, 김광석 골랐다가는 너무 무거워질 것 같아서 그래도 우리 아이들의 꿈과 끼를 응원해 줄 수 있는 너무나 일률적인 뭐 경쟁주의적인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하고 그래서 아이들 춤을 좋아하는 아이 뭐 춤하고 뭐 다양성을 응원하는 측면에 이 노래를 선곡을 했는데 보니까 노래를 제가 부르잖아요. 음악이 밑으로 깔리고 내 목소리가 너무나 크게 이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댓글을 보니까 왜 배경음악을 왜 까냐 뭐 이런 얘기는 나와도 뭐 노래가 뭐 노래 너무 못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는 다행히 없어서 잘 넘어갔구나 싶었었습니다. 네. 저는 아프신 줄도 몰랐어요. 사실. 그런 노력이 있으셨군요. 네. 그날 조금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잘 봐주셔서 무난히 1차전은 잘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홍태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일단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스튜디오의 그 사이즈 그리고 스케일에 되게 압도됐어요. 왜냐면은 그 스튜디오가 거의 한 2, 3층 높이가 됐고 그리고 거의 약간 그 대선 방송할 때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어깨에 들쳐매는 카메라. 네. 이런 카메라가 온 게 처음이었어서 일단 그 스케일이 굉장히 압도가 됐고 또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다가 개딸 문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개딸 문제라는 게 그게 문제다라는 얘기보다는 그게 이슈다. 그쵸. 라는 얘기를 했었던 건데 그때 제가 개딸 문제라고 얘기를 하니까 앞쪽에서 그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뭔가 내가 잘못했구나. 영린을 이랬는데 건드렸다 이런. 이제 근데 그 이제 앞에서 댓글들 이제 그 확인을 해주시는 분들이 약간 저 얘기를 한다고? 약간 이래가지고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끝나고 보니까 이제 댓글창이 이제 완전 화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래서 이게 첫 생방송이었으니까 사실 그 댓글 보고 이렇게 뭔가 많은 댓글이 달린 건 처음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인상 깊었어요. 네, 많은 뜨거운 또 관심을 받았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뭐 덧붙여서 홍태님 입장을 좀 대변해 드리면 그 문제라는 말이 그 원인이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그 매러였죠, 매러. 뜨거운 이슈다. 네, 이슈다. 뜨거운 이슈다. 화제다. 우리가, 다뤄볼 만한 얘기다. 이런 의미겠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스타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게 저희가 12강, 8강 결승까지 매회마다 미션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12강에는 셀프 프로필 그리고 개인기를 보여줘 키워드 5를 또 진행을 했었고요. 8강에서는 진행 능력을 보여줘 심사위원 압박 면접이 또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승에서는 원테이크 2분 브이로그 그리고 솔루션을 제시해.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너무 또 어렵고 험난한 미션들이었어요. 네, 매번 쉽지 않은 미션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뜬히 해내는 우리 민서유 스타들 네, 맞습니다. 거의 뭐 어벤져스급이죠, 이 정도면. 그렇습니다.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분이 꼭 있습니다. 이 미션 하면 기억나는 우리 흐린 기억 속의 그대. 네. 우리 안녕 프란체스카 또 안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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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성대모사. 성대모사도 해주시고 네네. 비하인드 좀 듣고 싶어요. 네, 사실 그 흐린 기억 속의 그대 그거 준비할 때 제가 아까 진세님도 그 감기 때문에 몸이 아프셨다고 했는데 저도 독감에 걸려서 한 달 이상 아팠거든요. 아이고.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8강에서 사실 그 뭐 진행할 때도 보면은 음이탈이 나고 그랬던 게 감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댄스를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잘하는 장기 중에 하나가 댄스라서 꼭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오랜만에 또 춤추려니까 잘 안 됐는데 그래도 얘 기억을 살려서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이틀 전에 미션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시간도 촉박하고 그랬는데 몸도 안 좋은 상황에서 그래도 열심히 했더니 다들 호응을 잘 해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또 특기 중에 하나가 이제 성대모사인데 사실 그 정민님도 이제 성대모사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그래도 제가 갖고 있는 장기 중에 하나고 원래 또 8강 때는 장기자랑 코너는 없었지만 저는 그냥 순진하게 여쭤봤어요. 정책실장님한테 이때도 장기자랑 하는 거 맞죠? 그랬더니 민의에 의해서 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 하셔서 그래 그러면 뭐 이왕 생각했던 거 한번 보여드리자 해서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으시고 심사위원분들도 빵 터지셔서 저도 맞아요. 기뻤습니다. 예. 저희는 그걸 대기실 안에서 봤거든요. 소리는 네. 다 꺼져 있는 상태로. 근데 와 장기자랑 또 엄청 대단한 거 하시나 보다 이랬었는데 저희끼리 막 의견을 나눴었잖아요. 시진핑 성대모사 아니냐. 어떤 성대모사일까 과연 저거는. 근데 안성댁 성대모사. 예, 그리고 인상 안성댁 깊었어요. 말고 제가 하나가 더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안 했거든요. 여기 자리에서 짧게 보여주실 한번 수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그럼요. 저희 박수 한번 칠게요. 네. 그 요즘에는 국회의원들 때문에 개그 프로그램이 없어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개그 프로가 많이 사라졌잖아요. 특히 이제 지상파에서 공중파에 네, 사라졌는데 공개 방송 그런. 그렇죠. 예, 제가 예전에 그 MBC 개그야에서 사모님 프로그램 굉장히 좋아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뭔지. 김미련 말씀이죠. 네, 김미련 씨. 그래서 네. 예, 김미려 씨가 했던 사모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기서 운전해 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이 듣기에 따라서 살짝 이게 19금을 넘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저희 노란 딱지라고 하죠 유튜브에서. 네. 노딱 그런 의도는 네, 아니니까요. 없으니까요. 네, 성대모사니까. 네, 그렇게 재밌게 봐주시고. 아니 우리 소원님은 어떠셨어요? 소원님도 처음에 소원을 말해봐. 네, 그렇죠. 소원님의 이름에 녹아 있는 그 소원을 말해봐도 하셨고 그 다음에 더더더송. 네, 맞습니다. 그 댄스를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던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요. 댄스를 민주당에 오면 당연히 잘해야 되더라고요. 또 이 청년 당원으로서 열정을 또 보여드리고자 또 선거를 지나오면서 더더더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당원분들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댄스를 배우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춤추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더더더랑 그 소원을 말해봐 보여드렸고요. 저는 사실 이 미션들 중에서 장기자랑도 이제 많이 인상 깊었지만 저는 원테이크 미션이 더 인상 깊었어요. 그날 너무 더웠거든요. 너무 더워서 사실 제발 한 방에 끝내자.
한 방에 끝내자 이러고 가고 있는데 막 친구들 만나지 사람들 부딪히지 아이고. 햇빛 비치니까 눈은 안 떠지지 이래가지고 그때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네. 아니, 그게- 경민님은 어떠셨어요? 아니 제 얘기하기에 앞서서 네. 그 원테이크가 흑백이어서 아, 그게 맞아요. 뜨거운 열기가 안 느껴졌군요. 아 너무 눈을 이러고 있길래 제가 흑백으로 바꾼 거예요. 아, 그러니까 좀 덜해 보이더라고요 그 느낌이. 저희는 또 흑백이어서 그쵸. 되게 시원한 환경에서 촬영을 한 줄 알았는데 아 너무 더웠어요. 그날 비가 전날에 오고 딱 개인 상태였는데 네. 와 정말 배경로가 또 그 그늘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중앙이 그래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또 찍었는데 또 추억이 된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미화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진세님의 명언처럼 지나고 나면 미화가 지나간 되더라. 과거, 네. 너무 잘 해주셔서 네. 전 되게 인상 깊게 봤어요. 아, 진짜요? 그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편집을 했지? 단순하게 그냥 인터뷰를 따거나 이런 게 아니라 뒤에 백면에다가 배경음악 깔고 편집도 하고 그래서 저는 짧은 시간 안에 진짜 많은 것을 담았구나 이 생각했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진세님은 어떠셨어요? 미션 수행하는 거? 아 그때 두 번째 미션이었잖아요. 아, 두 번째 미션 때 땀을 너무 많이 흘린 거예요. 아. 이게 사실 멀쩡했다가 더웠는데 대기실에 왜 에어컨을 안 틀어주는 거예요? 아, 내가 전기세 내고 그거 내가 저 돈 내고서 이거 틀어달라고 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때 나름 의도된 게 그 전주에 12강을 할 때 그 저희 가족과 또 제 동생 요 정도만 알렸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도 제 주변에서 제가 출연한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 않았는데 옷 좀 갖추어 입어라. 그냥 뭐 대충 입고 나가가지고서 그냥 후질근하게 이래서 하지 말고 옷 좀 갖추어 입어라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다음 주에 뭘 입을까 고민하다가 그 뒤에 백면에 프로필이 지나가잖아요. 네. 얼굴과 간단한 캐치프레이즈가 이제 지나가는데 그 뒤에 프로필 사진하고 똑같이 입고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그 옷을 막 찾아서 똑같은 이 셔츠에 똑같은 자켓에 똑같은 넥타이를 메고 갔는데 이게 너무 더운 거야. 그래서 밖에 있을 때는 이걸 벗고 있다가 이제 큐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와 너무 덥더라고요. 조명이 그것도- 또 생각보다 세거든요. 아, 그래서 갔는데 막 비가 내리는데 이 말을 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이 땀이 내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보여지는 모습이 그렇게 화면상에 예뻐 보이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저 스스로도 조금 약간 불만이었죠. 네, 다음번부터는 대기실에는 좀 에어컨을 좀 틀어주는 걸로. 여러분들 8강 영상 다시 보시면 그 진세님의 이 옷 네, 맞아요. 셔츠 컬러가 점점 맞아요. 젖어드는 실시간으로 젖어들어요. 그라데이션이 네. 생기는 걸 보실 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어컨은 트는 게 미덕입니다. 아니 조금 비싼 옷 많으신 분이거든요. 네. 홍태님은 어떠셨어요? 아 저는 그 질문이 뭐죠? 미션 미션이- 네네 자기야. 일단 그 어떤 거를 하는 게 좋겠나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노래를 원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노래는 이미 앞에서 너무 많이 다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쵸. 이제 현장에 오니까. 그래가지고 노래는 하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뭐를 해야 되지 이랬는데 제가 힙합 동아리였어서 그러면은 랩을 한번 해볼까 이랬는데 이게 무반주에 랩을 하면 너무 이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이러다가 이거를 이제 박수로 무반주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게 사실 될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일단 긴장을 하기도 했고 이게 또 라이브 스트리밍이니까 이제 씹히면 안 되니까 이제 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무반주로 한 거는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잘 돼가지고 기분이 좋았어요. 아 그날 그러면 당시에 바꾸신 거예요, 바로? 네, 그렇죠. 그럼 원래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친구야라는 어. 노래가 근데 그 이제 현장에 도착하니까 이 너무 장기자랑이 겹치는 거예요. 그렇게 급작스럽게도 가능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혹시 아니. 하나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미공개된 랩? 박수로 한번 박수로. 갑자기 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했던 거 또 할까요? 한번 더 하죠. 내가 친구여 세월이 못하겠어.
네, 여러분 네. 그 스타 프로젝트 시즌 2에서 다시 한번 듣는 걸로. 앞으로도 또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소속 우리 김홍태님 보고 계십니다. 네. 다음에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미래가 밝습니다, 여러분.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 우리 미션 수행하면 또 우리 미얀마 누나 아니겠습니까? 네, 보라님, 네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마지막 미션인데 이게 이 외국인 상대로 영상을 만들었잖아요. 제가 한 이 10일간에서도 다문화 주제로 하고 또 8강에서도 또 다문화로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결선에 다르게 다문화 안에 뭐 외국인들도 있고 뭐 유학생도 있고 다 외국인들 많이 모여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문화 외에 다른 거로 해볼까 해서 제가 이중 언어 강사님 섭외를 해서 이 촬영을 하게 됐거든요. 이 이중 언어 강사님들의 이 사생활이나 이 교육 배우고 있는 다문화 자녀들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영상 하면서도 제가 배우기도 하면서 그날에 그 베트남 이중 언어 강사님이 당원 가입으로 해주셨더라고요. 오, 네, 하면서도 역시 밭가리.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왜 다문화인들도 한국 정치에 그 당원 가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몰랐다. 가입할 수 있으면은 우리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가입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나님 뭐 무슨 당이냐라고 하면서 제가 더불어민주당이다 하면서 민주당에 가입하고 싶다고 그날에 바로 가입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보나님께서 한국에서 지금은 귀화한 상태이시지만 원래 계셨던 그 홈타운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또 미얀마 민주화 관련해서 뉴스 인터뷰도 하셨더라고요. 네. 그거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한 작년에 어떤 군부국의 차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시위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군부들이 차 타가지고 이 학생들을 이게 쳐서 지나갔더라고요. 네네. 학생 몇 명이 그 자리에 뭐 주는 학생들도 있고 그 자리에 취재로 나가던 기자님들이 다친 경우도 많고 그 자리에서 막 강제로 데려갔던 기자님 몇 명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거에 관련된 이 영상이나 자료로 저한테 몰래를 보내왔더라고요. 친구들이 보내기도 하고 학생들이 한국으로 빨리 전달해 주고 싶다. 뉴스에 나갔으면 좋겠다고 그게 해서 미얀마에서는 송출이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아. 잡히게 되면은 그 친구들 같은 경우 많이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그 자료를 받자마자 SBS 그 채널 방송으로 제가 아예 보냈거든요. 그래서 SBS 기자님께서 한번 면접해보고 싶다고, 인터뷰 하고 싶다고 해서 그때 SBS에서 인터뷰하기도 하고 지금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제가 인터뷰했던 영상은 좀 나와 있거든요. 또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면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뭐 이렇게 뉴스를 전한다든지 그리고 의견을 표시하는 걸로도 네. 응원을 좀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함께 네. 힘을 또 합쳐야 될 문제니까요. 맞- 근데 맞습니다. 미션을 수행한 사람들도 중요하지만요. 보는 시청자 입장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수아님은 보시는 입장에서 어떤 미션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는지. 사실 미션을 한 번 할 기회밖에 없었고요. 삼행시를 해서 떨어졌습니다. 삼행시를 했지만 사실 민주화에 대해서 했었거든요. 사실 대한민국도 방금 미얀마도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도 사실 저는 민주화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총만 없을 뿐이지 사실 엄청난 위기고 사실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많은 민주 열사님들이 지켜온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했었는데 사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무 좋았어요. 시청자 입장에서. 왜냐하면 과연 이러한 방송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에서 있었나? 그리고 떨어진 사람 역사에서요. 역사에서요. 와. 통틀어서 여당 야당 포함해가지고 사실 없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사실 근데 좀 더 늘어나야 된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독일이라든지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비슷한 방송들이 자주 열리거든요. 그리고 또 당원에 의해서 좋은 정치인들이 데뷔하게 되는 그다음에 스타가 되는 계기가 있는데 그걸 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서 좋은 분들이 또 나와가지고 또 우리나라를 더욱더 빛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아니, 최정민님은 아니 어떠셨어요? 저는 미션마다 이건 비하인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결승전이 끝나고 나서 김용호 서울특별시당 위원장님께서 성대모사 잘한다고 다음에는 정치인을 좀 성대모사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부담이 되었던. 네. 저는 사실 이선균 배우님의 성대모사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사실. 네. 근데 가장 비슷했어요. 제가 들어본 것 중에 많은 정말요? 분들이 꼭 그 일을 끄덕여주시고 계시는데 이선균 성대모사 할게요 하고 한 것도 아닌데 누가 들어도 이선균 배우님 성대모사구나 아이, 했던. 구독 좋아요 눌러주라. 그래서 그때 김용호 우리 위원장님 말씀 듣고 뭐 준비하신 거 있으신가요? 정치인 성대모사? 더 한번 노력을 해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민서유 시즌 2에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나오라고요? 시즌 2 진행하면서 나오지 네. 않을까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전수아님께서 카메라만 꺼지면 말씀을 잘하시는 걸로 그 오프 더 유재석으로 너무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콧날이 정말 살아 있으시네요. 메모리 빼면 날아다니시거든요. 또 까먹었네요. 카메라가 도니까. 근데 사실 좋은 분들이 이렇게 다 같이 승리자 패배자 없이 같이 가는 사회가 진짜 저는 너무 보기 좋거든요. 시청자의 입장으로서도 좋고 그다음에 같이 참여하는 입장으로서도 좋은데 이렇게 좀 좋은 덕담 해주셔가지고 최정민님 감사합니다. 네, 화기애애한 분위기 이만큼 올려놓으면 이렇게 또 낮춰주시고 모두를 숙연하게 만드시는 전수아님 너무 좋습니다. 카메라 꺼지면 이렇게 툭툭 던지시는 게 엄청 재밌으신데 아쉬워요. 민서유 스타 프로젝트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해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이번 스타 프로젝트에서는 이분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바로 심사위원분들이죠. 네,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강원국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님, 구영식 오마이뉴스 선임기자님, 권호중 전 세종특별시 부시장님, 안규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님, 그리고 이기호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정책실장님, 이동영 작가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 최준봉 교수님 이렇게 많이 너무나 화려하신 맞습니다. 분들. 저는 아카데미 시상식인지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화려한 심사위원 라인업이었습니다. 네. 정말 냉철하고도 따뜻하게 우리 모든 참가자분들한테 진심 어린 조언도 해주시고 때로는 또 채찍도 또 주셨는데 맞아요. 아팠어요. 네. 혹시 우리 참가자분들은 어떤 심사위원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저부터인가요? 네. 자유롭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예 다 좋으신 분들이시고 다 한 분 한 분의 말씀이 기억에 남지만 사실 이 민서유 참가에서 제가 평소에 TV로만 봤던 제가 팬인 그런 심사위원분들을 직접 만나서 악수도 하고 같이 기념사진도 찍고 이런 추억들이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심사한 그 용지는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체크를 어떻게 해주셨는지. 코멘트가 혹시 달려 있는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어떤 심사위원이 나를 몇 점을 매겨줬나? 아니면 그 체크하는 항목들 중에서 어떤 부분이 점수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건 굉장히 궁금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런 디테일들보다는 이런 사진 넘기면서 보니까 그때 이런 추억들이 있었구나. 오랫동안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제 지인분들 중에서는 김진세님이 나오셨을 때 진세님이 심사위원인지 알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나이는 그럴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이는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심사위원분들이 다 전부 다 이렇게 연륜이 다들 높으신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안기령 심사위원님도 굉장히 젊으시고 이동영 심사위원께서도 저랑 비슷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더구나 진세님은 또 현직 교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렇다 맞습니다. 보니까 항상 심사를 보던 입장에서 이렇게 당하는 입장이 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통쾌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시죠. 네. 맞습니다. 못 들었어요. 뭐라고? 아닙니다. 넘어갈게요. 홍태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그 최강욱 의원님은 오. 항상 이제 시사 유튜브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국정감사 영상 이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정치인이라도 이렇게 뭔가 세게 말을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데 저는 최강욱 의원님의 어떤 그런 거 뭐 예를 들어 청와대 출신으로서 뭔가 청와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식의 뭔가 이렇게 날카로운 시원시원한 멘트. 그러니까 네. 청와대 출신으로서 하는 뭐 그런 질문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런 뭐 예를 들어 정부 여당 측에서 약간 조금 잘 시스템을 잘 모르는 주장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날카롭게 지적을 하는 걸 보면서 진짜 빅팬이 됐거든요. 맞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12강에 갔는데 심사위원분에 최강욱 의원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음. 그래서 8강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12강 때 8강을 무조건 올라가야겠다. 최강욱 의원님을 너무 뵙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8강에 다행히 올라가게 돼서 실제로 최강욱 의원님을 뵙고 팬이라고 밝힐 수 있었어서 좀 그게 되게 좋았어요. 아니 그래서 8강 때 수트를 입고 오셨거든요. 잘 보이기 위해서 팬의 마음으로 팬미팅의 마음으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로 또 사진도 찍으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두 분이서 이제 좋아요 눌러놨어요. 제 사진첩에. 송원님은 어떠셨어요? 저요? 어떤 심사위원님이 가장 기억에 저는 남으세요? 역시 저 이동영 작가님, 이 작가님이 가장 또 기억에 남아요. 마지막에 또 와주셨는데 저한테 질문해 주셨던 것도 제가 많이 고민했던 질문이었기도 했고 또 워낙 팬이었어서 뵙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동영 또 어떠셨어요? 네, 최종민 국내 MC는? 정치의 한안에서는 진짜 이동영 작가님의 맞습니다. 통찰력은 그 인사이트는 엄청나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내 정치의 미래를 묻거든 눈을 들어 이동영을 봐라 이렇게 그렇죠. 맞습니다. 이종영 TV 구독자분들 보고 계시죠? 네. 민서유도 구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동영 TV도 화이팅. 네, 민서유도 화이팅. 네. 네. 이분아님은 어떠셨어요? 심사위원분들. 저는 이게 의원님들 중에 제 미야마 이름을 물어보시는 분이 최강우 의원님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승 때 제가 안규련 심사위원님하고 같이 사진 찍고 싶었는데 네 못했습니다. 못 찍으셨어요? 네. 끝나자마자 제가 계속 차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또 찾아다녔는데.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네. 않을까. 그럼요. 같이 사진 찍고 싶었습니다. 아쉬워하지 않고. 네, 수아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심사를 별로 안 받았고요. 하지만 이게 터졌네요. 예, 드디어 터졌습니다. 예. 심사를 별로 안 받았지만 그 귀에 들어오는 심사평이 있었어요. 예, 민서유에 대한 심사평이었는데 마지막 때 이동영 작가님이 하신 말씀인데 댓글창을 보면서 사실 더블로 스피커랑 그 다음에 민서유 스타 프로젝트랑 같이 진행됐었거든요. 근데 본당보다 더 참신하고 괜찮다라고 이동영 작가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도 사실 물론 더블로 스피커도 잘 진행됐긴 하지만 사실 조금 더 우리가 민주적으로 또 진보적으로 또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참신하게 좀 잘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우리나라가 또 발전하고 있구나 느낀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뭐 실제로도 실시간 댓글로도 투표가 50%의 확률로 들어가기 때문에 50%의 포션으로 네, 들어가기 맞습니다. 때문에 좀 더 만족스러웠다라는 의견이 또 많았습니다. 당원분들의 민심을 또 당심을 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도 또 되게 인상적이었죠. 또 민심이 네. 천심이고 또 당심이 당심도? 당원분들의 네, 민심 아니겠습니까? 네. 네. 무슨 말이죠, 우리? 당심이 민심이다. 당심이 민심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붙이면 당원분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들도 투표가 가능했다는 점. 저는 이거에 그쵸, 맞습니다. 너무 참신하고 사실 당원들만 투표하는 거는 좀 비정상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국가를 이루는 게 사실 또 그 안에 당이 있기 때문에 예로 들면은 얘는 안 들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안 들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안 들도록. 네, 다음. 네, 소원님 시즌 2에서 얘를 듣도록 할까요? 네, 그럴까요? 네, 좋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예. 넘어가 네, 볼게요. 슬비님. 네, 슬비님. 네, 저는 그 심사위원 모든 분들 다 이제 따뜻하게 심사평 해주시고 조언해주셔서 좋았어요. 그래서 1차 때 이제 권오중 그 전 세종시 정무부시장님, 제가 이제 연식이 있다는 거 알고 놀라셨다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또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좋았고, 또 저희 이기호 서울시당 정책실장님 조금 이제 날카롭게 이렇게 비판하시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또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또 좋았고 그리고 구영식 기자님 제가 평소에 팬이기도 한데 또 구영식 기자님도 마찬가지로 좋은 심사평 해주셔서 좋았고요. 또 안규령 상금 부대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마냥 진지하게만 보였는데 또 색다른 면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짚어주셔서 또 예, 정말 모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네요. 특히 8강에서 저는 이제 두 분이 기억이 나요. 최강욱 의원님하고 이제 강원국 작가님인데 최강욱 의원님은 제가 평소에도 너무 좋아하는 의원님이어서 너무 떨렸고 근데 저한테 이제 최 씨라고 또 반갑게 맞아주시고 해서 또 기분 좋았고 이제 제 얘기 끝나고서 제가 사실 그때 얘기를 하면서 너무 좀 장황하게 얘기를 하면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심사평할 때 깔끔하게 딱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최강욱 의원님 다르시다 느끼면서 그런 부분에서도 또 만족스러웠고요. 또 강원국 작가님께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방송사고를 심사평이 나가지는 않았지만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감동받을 정도로 너무 극찬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전 청와대 연설 비서관 출신이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런 분이 저한테 말씀을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셔서 그 부분이 정말 크게 와닿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정말 들어서 정말 한 번 더 표정이 감사하다고 느껴지네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예. 수빈님께서 미션 수행으로 장기자랑을 하셨을 때 권호중 부시장님께서 내 나이와 너무 맞는 맞아요. 코드가 맞는 음악을 설정을 했다. 너무 네. 좋아하셨거든요. 그리고 구영식 기자님께서도 그렇게 네, 말씀하셨고 맞아요. 또 저도 기억에 나는 게 구영식 기자님께서 저에게 문화 콘텐츠학과 박사과정을 마쳤다고 하니까 한류가 이렇게 붐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여쭤보셨던 기억이 저도 또 기억에 남는 것 맞아요. 같아요. 각자 또 전공 분야가 있으니까요. 소원님도 맞아요. 어떠셨어요? 저도 그 구영식 기자님께서 네.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민주당이 가야 될 길을 가장 잘 표현한 것 같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 표가 아닌 마음을 얻는 민주당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들에 좀 더 힘을 얻는 그런 말씀이셨어서 맞습니다. 네.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민주당이 네. 가야 하는 길은 그 고등길로 가야겠죠. 그 양평 고속도로처럼 휘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네. 그 고등길로 소원님도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네. 또 그렇습니다. 저희 어지님 같은 경우는 유세송에 맞춘 댄스도 또 해주셨고 운기님은 또 디제잉도 또 그렇죠. 해주셨고 또 수희님 같은 경우는 삼행시도 해주셨어서 심사위원분들께서 되게 여러 이야기들을 나눠주셨었잖아요. 아마 모든 참가자분들이 모든 심사위원분들한테 되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웅기님 같은 경우에는 그 12구 참사 현장에 계셨기 네. 때문에 그 아픔과 슬픔을 표현하는 장기자랑을 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처음에는 이게 무슨 내용일까 생각하다가 마지막에 그 의미를 맞습니다. 알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CPR을 했던 그 순간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셔서 심사위원분들께서도 굉장히 인상 깊어하셨던 게 저희도 기억에 남습니다. 또 어진님도 그 아주 귀여운 댄스를 통해서 뉴진스가 아니라 어진스의 어진스, 탄생, 네, 어진스의 맞습니다. 탄생을 했던 기억이 있네요. 수희님의 또 인젠데 이것도 참 기억에 남아요. 나 인젠데. 아니 저는 그 다 좋았는데 그 5단어 미션에서 우리 옆에 계신 소원님께서 전국에 계신 김하성 씨에게 네. 메시지를 보냈던 네, 그랬었죠. 굉장히 그 순발력을 보시는 테스트다 보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순간적으로 그때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사실 야구를 잘 몰라서 네. 김하성 씨를 몰랐거든요.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활약을 펼치고 계시는 김하성 씨, 네. 김하수 선수분 응원합니다. 네, 네. 김하성 선수가 속해 있는 팀이 알겠습니다. 네, 차차 알아가겠습니다. 네. 네. 미국에서 활약 중, 네, 감사합니다. 일단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뭐 저희가 즐겁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저희가 모두 짧은 시간에 많은 추억을 함께 공유한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오늘 아쉽게도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죠? 네, 이름 맞습니다. 한번 불러주세요. 네. 저희 배어진님, 또 정수희님, 한승주 참가자님, 그리고 우리 또 김은기님, 그리고 윤선희님까지 오늘 함께하지는 못하셨지만 또 앞으로 민서울 시즌 2에서 자주 또 뵐 거니까요. 아쉬워하지 말고 우리 또 기대해 보도록 하자고요. 네. 우리 시사의 품격 시청자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지금까지 민서유 스타 프로젝트 리뷰를 진행해 봤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우리 함께 나눠볼까요?
이렇게 슬비님부터 한번 네. 얘기해 주세요. 저 아까 그 심사위원 저한테 물론 제가 8강까지만 갔기 때문에 직접 심사를 해주신 건 아니지만 결승할 때 우리 12강 참가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 방청을 했잖아요. 응원도 하고 그때 저희가 식당에서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밥 먹을 때 옆자리에 최진봉 교수님 계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팬이기도 해서 제가 사인도 받고 이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정말 좋아하고 또 그때 밝은 모습으로 기분 좋게 이제 사인도 해주시고 해서 기분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 빌어서 감사하다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그 민서유 스타 프로젝트 이렇게 12명 앞으로도 계속 활약하기로 약속했고 또 앞으로도 할 일이 많잖아요. 각자가 가진 역량을 다 최대한 발휘해서 민주당을 위해서 열심히 내년 총선을 위해서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역시 앵커는 다르네요. 깔끔한 정리.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아님도 수아님. 네, 유재성님도 네. 마이크가 네, 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소개할 때 800만 비정규직 시대 전 기간제 교사 전수환이라고 소개했었습니다. 사실 200만, 400만, 600만, 800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사실 정규직이랑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한 나라들은 사실 경쟁력을 잃어갔고요. 사실 만약에 800만 명의 비정규직이 있을 때 그들 가정까지 했을 때는 10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어쨌든 비정규직을 안고 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국민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걸. 그리고 정규직 분들도 잘하시는 분들이 물론 있죠. 그래서 조금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이 없는 세상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우리 보나님. 네, 저는 일단 저를 추천해 주신 다문화위원회 구자님께 감사드리고 저를 이해해 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셨던 심사위원님들 그리고 이 다문화 TV의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다문화인들도 흑인등 백인등 그리고 이게 차별 없이 외국인이다, 한국인이다, 흑인이다, 백인이다 이런 차별 없이 우리가 한 지구에 같이 살고 있는 지구촌으로서 차별 없이 같이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년 총선 위에 민주당 당원 가입 많이 늘어나면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또 보나님이 인스타그램에서 스타입니다. 네, 여러분들 한 번씩 찾아서 팔로우 해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은 더욱 더 열심히 당원 활동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많이 맞습니다. 팔로우해주세요. 민서유가 가야 할 여러 가지 방향 중에 일단은 구독자 아까 좋아요 눌러서 회원 수를 함께하는 우리 시청자를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청자가 늘어나는 가장 중요한 단기적 목표 중에 하나가 총선 승리에 우리가 얼마나 기여할 것이냐.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들이 조금 있을 거고요. 대체적으로는 다 비슷비슷한 지금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지금 이제 9개월 정도 남았는데 파급력 있는 하나의 채널로서 그래서 국민들께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시청자들을 모아서 역시 민주당이구나. 여기가 정책도 더 우수하고 신뢰도도 더 높고 가치도 높은 정당이고 투표할 만하다라고 하는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는 게 우리 모두의 사실은 미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특정 어떤 개개인에 의해서 이 노력들이 성과가 달성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모두가 지금 사실 다 달려도 될까 말까 한 목표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누구나 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뛰어가는 민서유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홍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원래 기성 언론들, 그러니까 공중파 언론에서 네. 점차 이제 유튜브로 언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옮겨지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사실 정당이 그런 어떤 그 뉴미디어에 들어가서 그런 언론의 역할 그리고 당의 입장을 캐주얼하게 전달을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런 민서유와 같은 플랫폼이 이런 캐주얼한 형식을 빌려서 당의 입장을 전달을 하고 중도를 확장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역할을 통째로 총선을 승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블루책 다신 분답게 트위터에서는 김홍태, 유튜브에서는 민서유다. 아, 인스타에서는 이보다. 인스타에서는 네. 이보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수호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번 이거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또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8월 달부터 민서유 시즌 2가 시작이 되죠.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제게 해주셨던 말처럼 표가 아닌 마음을 얻으러 서울 시민분들께 뛰어드는 한 손 되겠습니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려요. 혹시 내년 총선 나가시나요? 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 민서유 스타 프로젝트 마무리하면서 각자의 어젠다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진세님부터 뭐 교육의 어젠다가 있고, 그리고 청년, 그리고 지금 여성의 20대 또 여성의 어젠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와 또 외국인 다문화와 또 모든 우리 갖고 있는 오늘 나오지 못한 또 어진님, 웅기님, 선희님 그리고 승주, 수인님까지 각자의 어젠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스피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컨택을 하셔가지고 이런 거 좀 얘기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맞습니다. 저희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민서유 스타 프로젝트 참가자 리뷰를 마칠 시간입니다. 그동안 관심 가져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당원과 시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민서유가 되기 위해서 저희 참가자 12명 모두 힘차게 달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민서유 구독 안 하셨다고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모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인사할까요? 안녕.